자,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영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네네. 관련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뭐 예. 사실은 이제 사안의 성격상 굉장히 좀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예. 뭐 사실일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여의도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뭐 전국 전체를 다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4.10 국회의원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관여를 했다.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인 건데요. 뭐 일단 이제 두 명의 정치인을 인용을 했습니다. A 의원, B 의원이라고 이제 익명 처리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그 당시에 이제 경남 창원 의창구가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익명으로 등장한 A 의원 같은 경우에 김 여사가 그때 김 전 의원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한테 김해로 지역구 이동을 해줄 거를 요청을 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같은 것들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옮기게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지원이라는 게 뭐냐?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라는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의미심장한 게 그 지난 총선 당시에 대통령이 뭐 이제 2, 3일 간격으로 민생 토론회라는 거를 열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뭐 주요 어떤 도시나 뭐 거점들을 가서 이 지역과 관련된 어떤 그 정부 정책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성격들이 대부분 SOC 투자 같은 그러니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 성격의 이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는 거다. 뭐 여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그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A모 의원이 얘기한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 민생 토론회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A 의원이라는 사람이 컷오프가 되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김 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했고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나한테 보여줬다라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제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당시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에 이제 출마를 하지 않고 김해 쪽으로 지역구를 옮기겠다. 그래서 이제 경남 김해갑에 도전장을 던졌는데 경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컷오프가 되는 바람에 컷오프됐죠. 당시에 이제 PK 지역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 중진급 현역 의원이 많지 않았는데 초기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 이분이 그 수조 물 먹던 분 아닌가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수산시장을 찾아서 그 수조에 있는 물을 이제 손으로 떠서 마셨던 그때 어떤 행위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분 맞죠? 맞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실은 이제 그 수조물은 후쿠시마 오염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여서 그래서요. 코믹하게 많이 회자가 됐죠. 그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오버를 너무 좀 지나치게 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나왔던 얘기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을 한다 이제 이런 평가였는데 지역구를 옮겨가면서까지 도전장을 냈는데 결국 이제 컷오프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분개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러니까 A모 의원이라는 사람한테 그 해당 메시지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일단 붕괴는 했을 것 같고요. 보니까. 네, 뭐 그건 뭐 당연히 떨어졌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 A 의원이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혹은 못 지킨 거 아니냐. 그래서 화가 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탈당까지도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밝히는 거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이제 직접 이제 이름을 밝히면서 공개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사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폭로, 뭐 특히 이제 해당 메시지가 직접 공개된다든지 뭐 내용이 공개된다든지 그것도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A 의원은 누군지는 이 기자들 사이에 좀 알려졌나요? 알려져 있는데, 그래요? 네, 뭐 본인이 이제 익명을 원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B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누군지는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B 의원 같은 경우는 2월 말쯤에 지방의 모처에서 MC라는 사람과 만났다.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진행자 MC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알파벳 M입니다. 자, A 의원, B 의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MC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M만 이렇게 썼기 때문에 A, B, C로 나가지 않고 M만 썼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취재 기자가 이 부분을 이제 부각시킨 이유가 있겠죠. 예. 이건 좀 알 사람은 알아라 이런 뜻 아닌가요? 취재한 사람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쓸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거고요. 아마 여권 예. 관계자들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가짜가 아니다라는 거를 언뜻 보여주기 위해서 취재자들이 가끔 이제 보여서 이런 예, 이제 코드를 심어놓기 마련인데 예. 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MC라는 사람이 캡처된 그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나한테 건넸다라고 합니다. 건넸다고요? 예, 모 국회의원한테 직접적으로 그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화면들을 이제 보내줬고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내용이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MC라는 인물이 이제 중요한데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 지역은 물론이고 이제 중앙 정치에도 상당히 좀 알려진 인물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뭐 신성범 전 현역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현직 경남지사,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함성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이 있을 때 중간 다리를 놨다라고 주장했던 뭐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다라는 거고요. 그 MC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을 돕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복수해 김 전 의원의 참모진들이 확인을 해준 거다라는 겁니다. 연관 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의 주장이 맞다면요. 네. 이 MC가 김영선 의원이 MC한테 그 캡처 화면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MC가 가지고 있다 또 기자한테 보여줬다는 얘기겠죠. 뭐 맥락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선거를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요한 정보들 같은 거를 이제 공유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MC라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해서는 부정했지만 도와준 것,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을 도와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번 보도 이거는 딱 잘라서 말해서 이제 헛소문이다. 총선 관련된 내용은 나는 모른다. MC는 아예 부인했군요. 라고 그 정작 전면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가 경남 현지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 김건희 여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다른 그 언론사들에서도 다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을 취재를 했는데 경향신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체불명의 얘기다. 대선 때 윤 대통령하고 텔레그램 주고받으면서 그때 따봉 이모티콘은 뭐 한두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유명한 이제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 다 허구다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작 본인은 전면 부인했군요. 전면 부인을 하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하고 당시에 이제 수행을 했었던 보좌진들한테 이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내용을 뉴스토마토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다른 매체에서도 이 사안을 이제 취재했었다라는 거를 저도 오늘 기자들 사이에서 취재하는 사이에 좀 알게 됐는데 이제 1월달 총선 관련된 이제 이 공천 얘기가 한창 돌고 있었던 1월달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여의도 정치권에 이제 한참 돌았고요. 이제 그 과정을 취재하던 몇몇 기자, 모 방송사 기자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이제 이 기사화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까지 했었다라는 얘기도 오늘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알고 있었던 것이 혹은 이제 그 사안 자체가 소문은 좀 났었군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어떤 소문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취재한 뭐 기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취재를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 소문은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뿐만 아니고 이 관련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취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별도 취재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 관련된 취재를 준비했었던, 그러니까 보도를 준비했었던 매체가 뉴스토마토 하나는 아니다. 그러나 보도를 못한 이유는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던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제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정치권 인사가 경향신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봤는데 김 여사가 김해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 전후의 대화, 그러니까 뭐 이 맥락 을 이제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대화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직접 공천 개입을 했는지 이런 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구 한두 개만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로 이제 개입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그 확인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메시지의 어떤 진위 여부라든지 개입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가 능동적으로 지역구를 옮기라고 뭐 요청을 했는지 혹은 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 없이 일종의 이제 조언처럼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파악을 해봐야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메시지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까지도 포함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라디오 출연을 해가지고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일종의 이제 조언처럼 뭐 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이 어떤지를 맥락과 함께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후속 보도는 안 나오는 거 보면. 캡처 화면은 분명히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건 뭐 뉴스토마토 측 입장은 안 나왔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얘기가 추가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라서 뭐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고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취재를 많이 해보셨지만 때에 따라서는 있는데도 안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재가 됐는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김영선 의원 본인이 모든 걸 알고 있을 텐데. 본인이 완강히 부인한다는 점. 이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거든요.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셈이고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양쪽 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도 이 사안을 이제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냐면. 대상자가 공천이 안 됐는데 그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김영선 의원은 그 당시에 당초 컷오프가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아예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다른 당사자들에 비하면 대통령실의 메시지 자체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톤이 좀 낮은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국민의힘 공보국에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요. 뉴스토마토 기사에 대해서 허위 보도다. 근거가 없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그리고 객관적 근거 없이 공당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이게 여당도 지금 부정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쪽도 지금 확실히 그러니까 보도한 쪽도 확실한 증거를 아직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부인한 쪽도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하는 쪽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은 이제 완전한 허구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완전한 허구라고 완전한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뭐 다만 이런 어떤 익명 보도의 특성상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여부를 아직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독자들은 완전히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익명 처리가 되긴 했지만 현직 국회의원들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내가 그 문자 메시지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 혹은 실제로는 받아봤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명확한 확인이 되려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이제 이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주고받은 것인지 혹은 뭐 어떤 목적에서인지 이제 별도의 사람들이 뭐 그런 식의 메시지를 이제 조작했거나 뭐 이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밝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수사가 이제 필요한 뭐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의심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의심하려 그러겠지만요. 김영선 의원 본인은 왜 그렇게 완강히 그렇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완강히 부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자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어떤 뭐 자기 어떤 상상을 덧붙인 추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100%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왜 이제 이 사례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었었던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가 녹취록이 나온 사안들도 정권과 직접 관련이 되면은 그렇게 쉽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나 제보자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야기가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서도 이 사안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 이거는 이제 특검 사안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 사안도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예, 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진위 여부를 밝히려면 네. 각자의 주장이 아니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앵커께서도 수사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은 수사의 의지를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메시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수사는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네. 김 여사 관련 건은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별로 못 봐서 네. 이번 건도 그럴 것이라는 어떤 연장선상에서의 추론은 가능하다. 뭐 특히 검찰 수사가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위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되겠군요. 네, 예, 부인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건 여러 가지 불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자, 대통령실 그 경호시설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이제 3년 차가 되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한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퇴임한 후에 사저로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그 경호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호시설 신축을 지금 준비를 하는데요. 예.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보니까 총 사업비로 앞으로 3년 동안 139억 8천만 원을 이제 편성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기재부가 이제 편성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면 그 거주하게 될 사저 인근의 경호시설을 새로 짓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사저 경호시설에 예산 62억 원이 투입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67억 원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2배가 넘는 액수를 이제 책정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입니다. 이 얘기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당시 근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직전에 뭐 아방궁 논란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하면서 LH 사안과 비슷한 뭐 투기 시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방궁이란 단어 써가면서 비판을 했던 기억이 뭐 나는 것 같아요. 600평이 넘는 아방궁 시설을 이제 지으려고 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예산의 2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예, 지금 뭐 예상하기로는 강원도라든지 뭐 경기도 일부 지역 뭐 이런 쪽이 지금 사저 후보지로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땅값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자, 대통령이 어떤 응급 현장을 갔었다 이 기사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제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진을 격려를 하고 현장의 의견도 듣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응급, 분만, 소아, 뭐 중증 같은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을 해가지고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보 자체가 지금 응급실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뭐 기자들을 향해서도 직접 가보셔라라고까지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응급실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지원을 잘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직접 현장에 해주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간 거다라는 메시지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가로 대통령실에서 나왔었던 그 보도자료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 현장에다가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제 보건복지 비서관을 비롯한 비서관들을 보내서 의료 현장의 이제 실태를 좀 파악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의견을 듣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비서관급 이상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에 누가 있나 봤더니 자치행정비서관, 총무비서관, 의전비서관, 국정기획비서관, 인서비서관, 인사제도비서관, 메시지비서관 이런 분들이거든요. 보건복지비서관은 뭐 본인의 업무니까 가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비서관들이 현장에 간다고 해서 응급실에 과연 도움이 될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어서 그렇지. 현장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의 목소리도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걸 듣지 않아서 문제지. 지금 비서관을 보낸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이 자체의 발상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추석 앞두고 작동을 할지 뭐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